연결이 될 때쯤 그 시간 있잖아요. 그때가 전자파가 가장 많이 나온다. 정답. 무슨 말인지 이해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연결 중이라고 뜰 때 있잖아요. 구경할 때요? 그때가 아마 전자파. 아, 수신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예. 연결하려고 할 때. 사람 천지 아니야?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아? 이번엔 정말 멋진 활약이에요. 다들 틀린 거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상당히 높은 점수 땁니다.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성격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위기 탈출 넘버 1. 휴대전화 이용 시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는 순간은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통화 버튼을 누르십니까?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가 휴대전화에서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는 순간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즉시 휴대전화는 상대방과 전화를 연결하기 위해 해당 기지국을 분주하게 찾으면서 가장 많은 전자파를 방출하는 것. 그럼 전자파가 방출된다고 해서 모두 몸에 흡수되는 걸까요? 사람의 머리에 직접 대고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뇌에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있는 척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수치로 유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유럽의 전자파 흡수율 기준인 2.0W/kg보다 작은 1.6W/kg 값을 통과한 휴대전화에 한해 유통이 가능해 여느 나라보다 안전하지만 수면 시간 빼고는 늘 몸에 지니는 필수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량의 전자파라도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자, 그럼 실제로 어느 순간 휴대전화에서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는 인체 흡수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30분 이상을 측정해야 하는 수치로 순간적인 전자파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는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위해 전자파 측정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를 작동시키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전자파를 측정하는데 실험 상황은 3가지.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 발신음이 들릴 때, 통화 중일 때입니다. 현재 켜있는 상태의 휴대전화 전자파 방출량은 7mV/m. 그 통화 중일 때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약 500mV/m로 증가하는데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 순간 전자파 방출량은 놀랍게도 최대 3000mV/m. 이는 통화 중일 때 전자파 방출량인 500mV/m보다 무려 약 6배나 높은 수치. 이번엔 발신음이 들릴 때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해보니 700mV/m로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보다 전자파 방출량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통화 중일 때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실험 결과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기 위해 순간적으로 많은 전자파를 방출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전화가 올 때는 어떨까요? 실험실 안에 있는 실험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제작팀. 그런데 벨도 울리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전자파가 감지되며 잠시 후 벨이 울리자 500mV/m로 감소합니다. 통화 중일 때랑 비슷하네요. 결국 나에게 전화가 올 때는 벨이 울리기 직전에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 따라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는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에 바로 귀에 휴대전화를 대지 말고 평소 휴대전화는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가방이나 몸과 먼 곳에 휴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전자파 방출량은 달라질까요? 상대적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많이 방출되는 장소는 바로 해당 기지국의 전파 신호가 약한 곳.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다른 곳보다 수신 신호가 약해 통화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휴대전화에서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고 또한 지하 주차장은 물론 복합 상영관, PC방 등의 지하 공간도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 물론 최근 수많은 무선존과 무선 기지국이 있어 지하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용이해졌으나 여전히 아파트나 각종 건물의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는 휴대전화의 수신이 미약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 중에도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전화 전자파 측정 장치. 첫 번째 실험 장소는 고층 건물 앞. 실험맨이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 전자파의 방출량은 0.7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어떨까요?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실험맨.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 전자파 방출량은 무려 20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로 야외보다 약 2800배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는데,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휴대전화가 수신 신호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전자파를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통화기기는 어떨까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 휴대전화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제작진. 우선 유선전화의 버튼을 누른 직후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해보니 전자파 수치는 약 7mV/m. 거의 전자파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통화 중에도 전자파는 거의 방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전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기억해 두십시오. 우선 휴대전화 이용 시엔 통화 버튼을 누른 후 전화를 멀리 떼었다가 스피커폰을 이용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그때 통화를 해야 하며, 여보세요. 만약 스피커폰 기능이 없다면 통화음을 최대로 키운 후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보세요? 또한 전화벨이 울리기 직전에도 많은 전자파가 방출되므로 평소 휴대전화는 가방이나 몸에서 먼 곳에 보관하고, 벨이 울릴 때는 멀리서 통화 버튼을 누른 후 전화를 귀에 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휴대전화 전용 이어폰이나 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집안에서는 휴대전화 대신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신 신호가 약한 지하 공간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의 노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 그리고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인 SAR 값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 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공격. 올바른 통화 습관만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이제는 좀 이렇게 멀리서 보고 받으시고 하는 습관들 기르셔야 되겠어요. 평소에 어떻게 쓰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저는 좋은지 몰랐죠. 내 전화기 성능이 어떤지 여기서 터지나 안 터지나 일부러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그 상대방끼리 걸 때가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새 통화를 하면 핸드폰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터지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전자파 때문이었군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니, 좀 반응을 좀. 리액션을 많이 웃어드렸습니다. 날 죽일 셈이구나.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는 그냥 뭐 어디까지나 그냥 추측 아닐까요? 다 정확한 정밀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역학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 조건에 따라서 어떤 연구 결과는 해롭다 그러고 어떤 연구 결과는 무해하다 그러고 그래서 통일된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추측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해로울지도 모르니까